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9번째 시즌의 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송길래 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박사학위, 이게 이제 8분이신 거죠. 8분의 저자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뭐 일종의 저자 중 한 분인,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대표 저자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우창 박사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이우창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좀 구성이 좀 다른데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서울 리뷰 북스에 써주신 명지대 경제학과 김도월 교수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렇게 사실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이제 김도월 교수님께서 서울 리뷰 북스에 서평을 써 주셨습니다. 근데 서평이 그 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의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읽으시고 이우창 그 박사님께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종의 뭐 답글이라고 하죠. 답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저도 읽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셔서 좀 두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김도월 교수님께서도 이제 서평에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우창 박사님께서도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다른 방식이지만 하셔서 이렇게 좀 두 분을 또 두 분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홍콩에 그 안식 학기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들어오셨는데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박사님께서 또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이우창 박사님께 우리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뭐 이게 이 책이 이제 교수 신문이었나요? 이제 교수 신문에 대학원생들이 이제 대담을 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나름의 어떤 또 목적,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 신문 저담의 컨텍스트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가에 대한 좀 긴 백그라운드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마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쨌든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대학원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를 포함해서 인문사회대학원, 한국의 인문사회대학원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런 종류의 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코멘트를 할 것인가 같은 종류의 문제의식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자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배경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4, 15년 정도부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 인권 관련 개선 활동,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들을 참여를 해왔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거의 5, 6년 이상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그래도 이전까지는 사실 대학원생이란의 삶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만은 인권 같은 개념을 쓴다거나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걸 수면 위로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돌아보건데, 이제 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다시 복원할 것인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이제 개선도 매우 필요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의 삶에 구성하는 제도적 환경 같은 요소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대학원생이 힘들고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가 차원에서 좀 다르게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삶의 환경은 어떤 것들인가를 갖다가 조금 물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이제 활동도 하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식이 있는 저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책을 준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도월 교수님 이미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많이 써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책을 읽으신 어떤 간단한 총평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책을 서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본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서평을 써야 될 가치가 있는 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부담스러우냐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을 서평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역시 어떻게 쓸 것이냐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다가 서평 머리에도 썼습니다만 그냥 책이라고 보자. 뭐 나는 교수고 이 책 쓰신 분들은 신진학자들인데 신진학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나의 책임감이나 부채의식 이런 거 말고 그냥 책 자체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쓰겠다라는 것을 했고 이우창 선생님도 그렇고 그 교수신문에 또 쓰신 그 전준하 선생님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주신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책으로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들께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인권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냥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 말고는 뭐더 붙일 말이 별로 없고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별달리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요새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대학원을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뭐 논의의 여지가 있진 않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원생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저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 활동을 하는 것, 자기 박사 논문 쓰고 연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해주신 것이 뭐 그거는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학원이라는 거는 뭐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간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그냥 아직 학계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질문을 저는 던지지 않았을 텐데 똑같이 뭐 저와는 다른 각도에서 학계라는 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그 속에서 대학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최고가 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 최고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세계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어떤 장에서의 경쟁력의 문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저자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메이저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카이스트 같은 학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학원에서 나오는 졸업생들, 박사 학위자들이 세계 지식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의 그때는 정말 대학원의 전성기였죠. 대학원의 전성기였는데 그 당시에 대학원을 가던 사람들은 한국의 그 대학원을 선택할 때 유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에 남겠다. 왜? 한국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는 의식으로 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의식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나. 한국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생산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이미 좀 넘어서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에 있는 학교, 심지어는 뭐 유럽에 있는 학교 어디서도 얼마든지 한국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한국의 대학원들, 한국에도 대학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뭔가 그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어떤 그 박사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야기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는 그런 의식을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굳이 그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다. 반대로 이제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고 뭔가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의식이 좀 더 강하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로컬에 대해서 연구하죠. 중요한 거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연구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의 문제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지식 생태계라는 것이 전 세계의 어떤 지식의 어떤 생태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했던, 좀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서평에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서평을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 김도할 교수님 서평과 그 다음에 이우창 박사님 어떤 답글, 이제 블로그와 이제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와 있는 장점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김도할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우창과 그리고 여기 있는 8분의 저자들의 현실 인식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나 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써주시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그 이우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세미나 문화의 부활, 뭐 그다음에 지도 교수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 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불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 또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서평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제 방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저자들의 생각이 너무 일국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교수가 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쟁점들이 너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뭔가 세계를 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 이우창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세미나 문화 관련해서는 이것은 90년대 어떤 80년대 이것을로의 어떤 회귀로 위치하는 것, 사고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연결을 위한 것이다. 또한 지도교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지도교수를 뭐 배제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국의 어떤 학계 혹은 학교가 한국의 교수들에게 학생 지도를 온전하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학자에 대한 지향 관련해서도 이제 몇몇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세계적 성공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 인문사회학술장의 생존과 발전을 전혀 촉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인문사회학술장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책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방금 두 분의 말씀과 또 제가 방금 아주 간단하게 요약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대안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짧게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특히 좀 인상적인 게 지도 교수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교수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가르치는 자리, 연구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행정도 되게 과도하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뭐 지도 교수와 자주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도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은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와중에서도 학생들 지도를 되게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또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우창 박사님께서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좀 생각해 보신 방안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요약을 다 해주셔서 제가 생각하던 내용들을 새로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사실 지도 교수에 의존하지 않는 커리큘럼, 전준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만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좀 먼저 다시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전준환 선생님을 포함한 이제 여러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교수에게 주어지는 롤이 너무, 사실 한국의 대학원에서 교수에게 주어지는 롤이 너무 다종다양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지도 교수만 바라보고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대안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건 저도 이제 동감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렇게다 보니까 사실은 박사에서 특히 이제 김도현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공부에 야심이 있고 좀 더 자기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 이런 학생일수록 사실 지도 교수 한 명이 이 사람의 이제 지적인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커버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이 지도 교수가 여러 가지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학계 논의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 다음에 박사 논문이나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학생이 그 다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연구를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종류의 문제들에서 사실 지도교수라든가 학과의 커미티가 한국의 제 생각에 특히 한국의 이제 상당히 폐쇄적인 학과 구조 내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진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는 한국의 이제 대학들도 교수들을 훨씬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숫자 늘리고 학과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향의 길을 찾을 것인가라는 종류의 것들이 사실 여기서의 문제의식이고요. 이것이 무슨 지도교수를 무시하고 해야 된다 혹은 이제 그런 형태의 제도 교육을 무시하고 이제 비제도적인 걸로만 가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가령 이제 여기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미 전문성을 쌓고 온 박사라든가 이제 해당 학과 교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코치라든가 지도 같은 게 가능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과 사실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혹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동학이라든가 선후배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진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연구 클러스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도 교수에 덜 의존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이제 대안의 방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박사가 약간 낮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해당 학과의 자원 내에서 사실상 이제 학생 지도를 다 해결하자라는 종류의 이제 암묵적인 합의들이 있고 이제 보통 바꿔 말하면은 해당 학과에서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역량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알아 독학을 하든 말든 이렇게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학계가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점점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굉장히 연구자들도 다양한 종류의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북미에서 정말 북미나 어쨌든 다른 유럽이나 이런 곳들에서 해외에서 괜찮은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새로운 주제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 학생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진 연구자들과 이렇게 이제 박사를 마치거나 혹은 이제 자기 연구 트랙을 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계만 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연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학계가 사실 갖고 있는 종류의 지식을 신진 연구자들의 육성과 이제 공부 혹은 이제 학위 과정 같은 것들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종류의 지적인 자원을 갖다가 활용할 것인가. 이 루트를 뚫고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의 기본적인 방향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말씀하시는 맥락을 갖춘 학교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든지 간에 교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다 제한이 돼 있고 학생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내가 연구하는 쪽에 잘하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구가 들어가다 보면 워낙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연구하는 딱 그거를 지도 교수가 지도해준다. 그걸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본 많은 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내가 딱 하는 연구를 하는 어느 교수가 어느 다른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에 몇 개월 가 있는 뭐 이런 일들을 하죠. 뭐 포스트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학과 과정에서 간다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드린 것처럼 그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노력들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말씀하시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안이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의 지도 교수 내가 딱 하는 그 연구 분야에 좋은 교수가 외국의 어느 학교에 있다. 연구재단에서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6개월씩 돈을 좀 대달라.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책에서 전준환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가 사실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리터러처만 이렇게 리뷰를 하지 좀 그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리터러처는 잘 안 커버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뭔가 실러버스 같은 걸 만들자 이런 안은 저는 별로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경제사 제가 연구하는 경제사 분야에서는 전 세계 경제사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EHNet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한번 거기서 그런 사업도 한 적이 있어요. 경제사 실러버스를 한번 다 올려봐라. 이거 해서 사람들이 이거 모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뭔가를 좀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런 보편적인 커리큘럼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의문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 커리큘럼을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서평에서 그렇게 길게 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 오히려 좀 더 그 현실적인 실질적인 대안은 이런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해달라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실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김도현 선생님께서 방금 제시해 주신 해법 같은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저는 이제 되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연구자단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에서 이제 세계 맥락 같은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본다고 하면은 전준환 선생님이 속한 학과의 특성을 갖다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굉장히 이질적인 전공자들이 쫙 이제 모여서 있는 이제 학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전준환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연구자 거기서 있는 많은 이제 학위라는 분들이 우리 과는 사실 너무나 통합된 커리큘럼 같은 거나 혹은 서로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다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정말 지도교수 한 명 선택하면은 학과인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예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사회과학 분야들에서 특히 여러 이질적인 방법론들이 공존하는 학과에서 특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가령 이제 제가 뭐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모 사회학과 같은 것들에서 이제 종종 이제 듣기도 하는 이야기 사회학과라든가 무슨 뭐 대학원들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효용과 별개로 그런 종류의 약간 문제제기나 문제식들이 특히 그런 학과에 계시는 분들이 좀 특히 많이 제기하는 편인 것 같다라는 건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김도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다 받아서 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학위 과정에서 이제 포닥이라든가 혹은 이제 박사 과정 중에서 약간 교환학생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 외에도 제 생각에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연결고리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도 약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염두에 둔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와 런던 같은 경우들이 특히 저는 이제 약간 제 전공상 역사학 베이스 이제 연구자들의 활동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쨌든 지리적으로 상당히 좀 인접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뭐랄까 지도 교수가 본인 학과 외에도 사실 일종의 그 사람들 표현을 섀도우 어드바이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인 이제 자기과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원들한테 지도를 다 추가로 받는다거나 하는 일도 꽤 많이 있고 대학원생들끼리 이제 혹은 이제 연구 주관 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미국 같이 물론 요즘 또 줌이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제 상당히 큰 공간적인 거리감들을 갖고 있는 곳과 이제 영국이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좁은 지역들의 연구자들이 쫙 모여 있는 곳들에 이제 나타나는 패턴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에 한국의 사실 중요한 강점 중 하나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좁은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 잘 없고 우리가 서울 부산이 멀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먼 곳들은 아닌 당일에 이제 오가는 것들이 가능한 권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연구자들이 꼭 저는 이제 학위 과정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사실 어떻게 사실 연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화라든가 통로들을 갖다 조금 더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두 분
말씀 많이 해주셨고 사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미 뭐 영국 얘기 많이 하셨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도 저도 하나만 여쭤보면 한국에서도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심사를 한 2분 정도 제가 알기로는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인가요? 뭐 어떤 분 모셨었나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분을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좀 어떻게 보면 학과 안에서 잘 이렇게 이게 커버되기 어려운 분야를 좀 하시는 분을 그럼 실제로 모셨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죠. 이제 지도 교수님들과의 이제 관계라든가 어쨌든 이제 커미티들에서 어서 약간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들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접한 분야에서 제 연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약간 이게 특성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 커미티에 계신 선생님들이 공부범위 바깥에 있는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본 작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문헌들을 다루는데 좀 더 이제 익숙한 분을 갖다 모시고 저는 이제 외부 심사위원으로 모셨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저처럼 그래도 커미티를 꾸린 데 있어서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약간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을 고를 때 이제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것도 아주 아쉬운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